자, 그 다음은 이제 회계 단위라고 하는 게 나와요. 회계 단위. 회계 단위. 회계 단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소위 말해서 장소적 범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예전에는 설명하기가 쉬웠는데, 자, 제가 전에 저희가 이제 송파 캠퍼스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정리를 했는데, 송파 캠퍼스가 있다 보니까 여기도 제 거고 저기도 제 거예요. 사업자 등록은 따로따로 냈겠죠, 그쵸? 따로따로 냈는데, 여기서 쓴 영수증을 저쪽에다 갖다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원칙은 안 되겠죠, 그쵸? 네, 안 돼요. 아시겠죠? 그게 장소적 범위예요, 회계 단위. 그러니까 한 기업이다. 본점이 있고 예를 들어서 지점이 있다. 장부가 섞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본점은 본점 나름대로의 회계 처리를 해야 하고 지점은 지점 나름대로의 회계 처리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기록 계산하기 위한, 장부에 기록 계산하기 위한 장소적 범위예요. 그걸 우리가 회계 단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시죠? 아시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회계 기간. 회계 기간. 회계 기간은 자, 올해가 우리가 쭉 놓고 우리가 자, 올해가 2020년이죠? 그쵸? 2020년 올해를 회계상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단기라 그래. 단기. 그 다음에 앞에 연도 2019년도가 지나갔죠? 그쵸? 2019년도를 우리는 전기라 해요. 전기, 앞에 연도, 앞에 기. 그 다음에 2021년도는 우리가 차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올해를 단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올해는 1월 1일 날 시작을 했겠죠? 맞나요? 1월 1일 날 시작을 했어요. 얘를 우리는 기의 시작이다 그래서 기초라 그래요. 기초. 그럼 올해는 언제 끝나요? 12월 31일 날 끝나겠죠, 그쵸? 기의 끝이다 그래서 기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개정 과목 중에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이렇게 5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쵸? 자산부채, 자본을 재무상태라 했고 수익과 비용을 경영성과라고 했죠. 맞나요? 그래서 재무상태, 경영성과 이렇게 나눠놨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재무상태는 자산부채, 자본은 자, 오늘이 예를 들어서 12월 31일이에요. 저희 학원에 쓰고 있는 모니터, 컴퓨터, 내 자산이죠. 12월 31일이 됐으니까 다 버려요? 그리고 1월 1일 날 다시 사요? 그게 아니죠. 자산부채, 자본은 어쩔 수 없이 계속 가지고 가야지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전년도에 전기의 기말에 남아 있었던 것이 올해에 뭐가 돼요? 기초로 넘어오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올해의 기말에 남아 있던 것이 또 내년도에 기초가 돼서 넘어가겠죠. 맞나요? 이렇게 넘어가는 걸 우리는 2월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2월. 그래서 우리가 단기 입장에서 봤을 때 기초는 전기에서 2월 돼서 넘어왔죠. 그쵸? 전년도에서 넘어왔죠. 그래서 전기 2월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기말은 2월 될 거죠. 어디로? 차기로. 그래서 기말을 차기 2월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2월이다 라는 표현은 넘어간다. 그러면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상태는 무조건 결산일이 되면 다음 연도로 넘겨줘야 합니다. 2월을 시키는데 손익계산서, 수익비용은 어떻게 할까요? 수익비용은 장부를 다시 쓰시면 돼요. 장부를 어떻게 한다? 다시 쓴다. 그러니까 0원서부터 다시 새 출발하는 거죠. 매년 새 출발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자, 우리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 중에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5가지가 있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가 보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수익이랑 비용. 수익 우리 눈에 보여요? 자산. 자산은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있네요. 자산 중에서 자산은 재화와 채권이라 그랬죠. 그런데 자산 중에서는 재화만 우리 눈에 보여요. 맞죠? 채권은 장부상에 글자로 써져 있는 것 뿐이에요. 저 누구한테 돈 얼마 받아야 합니다. 맞나요? 그럼 부채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장부상에 글자로 저 누구한테 얼마 갚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라 그랬죠. 결국 자본도 자산으로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본도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수익은 뭐예요? 번 돈이라 그랬죠. 번 돈. 그럼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돈은 뭐예요? 자산이에요. 아, 자산이 생겼을 때 쓰는 표현이 수익인 거구나. 그럼 비용은 뭐예요? 돈을 썼어요. 이 돈이 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비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산이 없어졌을 때.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밖에 없다? 자산 중에서도 재화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은 우리 장부상에 글자로만 있는 것이지 얘네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장부에 기록을 하고 기록된 걸 가지고 계산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자산, 부채, 자본은 우리가 무조건 다음 연도로 계속해서 뭐를 해야 한다? 2월이라는 걸 해야 하지만 수익, 비용은 매년 다시 새 출발을 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조금 되셨습니까?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책에 보시면 이제 재무상태, 경영성과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럼 재무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재무상태라고 했죠? 맞죠? 그래서 자산, 내 거, 기업이 경영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재화 및 채권을 자산이라 한다. 부채, 기업이 장래에 일정한 금액을 갚아야 할 의무, 빚, 채무를 부채라고 한다. 자본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나머지 잔액. 그래서 우리가 순자산이라고도 표현하고 순재산이라고도 표현을 한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을 적어놓는 표를 재무상태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시점이라는 단어가 조금 중요합니다. 회계상에서 사용되는 모든 장부는 다 기간 동안에 사용을 해요. 그런데 재무상태표 하나만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몇 월 며칠 현재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시겠죠? 그 다음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벌어들인 돈인데 벌어들인 돈을 우리가 수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경영활동의 결과로 자본의 증가 요인을 우리가 수익이라고 합니다. 자본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진짜 내 돈이 늘어난다는 뜻이죠. 자본이 진짜 내 돈이라는 뜻이니까. 그렇죠? 비용이라고 하는 개념은 진짜 내 돈이 감소하는 요인을 비용이라고 한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하게 되는데 얘는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기간이란 얘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네, 나중에 우리 재무제표 조회랑 다 하셔야지 되니까 실기하면서 이제 장부는 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오늘 배워야 할 거에 이제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거래와 훈계입니다.